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보면은 총 3개. 대단원 기준으로 경우의 수고, 그 안에 뭐 중단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그리고 조합, 이 3개입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순열 조합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기도 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경우의 수의 정의랄까? 뭐 이건데, 말로만 하는 정의. 경우의 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뭐뭐뭐뭐 하는, 뭐뭐뭐뭐를 뽑는, 뭐를 줄 세우는 등등등의 방법의 수 또는 가짓수야. 근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구별되는 가짓수. 그래서 내가 이제 예시를 처음에 들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게, 자, 지율 씨, 동전을 2개 던질 거예요. 동전 2개.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왜? 그게 먼저 나와야지. 자, 동전을 2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가짓수는 둘 다 앞면, 둘 중 한 개가 뒷면, 둘 다 뒷면.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동전이면은 그렇지, 4가지지. 10원짜리가 앞면이니 100원짜리가 앞면이니 다르지. 근데 만약에 똑같은 100원짜리 동전이라면 사실 이 2개는 구별돼야 안 돼요. 구별 안 돼요. 이게 앞면인지 이게 앞면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3가지가 답일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동전을, 서로 같은 두 동전을 그걸 보면서 구별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찾아야 되고, 자,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조심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이런 조건들을 만약에 너희들이 풀다가 틀렸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리셋 시키지 말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잘 봐. 그때 아예 뭐 문제 자체를 해석을 잘못해서 방금 같은 조건을 잘못 봐서 틀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에서도 일단 내가 답이 실제 답보다, 맞는 답보다 크게 나왔다. 뭔가 경우의 수를 더 많이 구했다는 얘기지. 답이 좀 작게 나왔어. 예를 들어 답이 620 몇인데 뭐 나는 400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뭔가 빠뜨렸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빠뜨린 거를 뭘 빠뜨렸는지, 내가 뭘 더 했길래 더 크게 나왔는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구별되는 가짓수는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답이 더 크게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방금처럼 4개예요. 하지만 실제 답은 3개예요. 뭔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는 얘기지. 구별되는 것들만 세워야 되는데 똑같은 건데 마치 다른 것처럼 셌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생각해서 오답을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야. 틀린 것들이 내가 왜 틀렸는지 꼭 판단하면서, 그리고 숙제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 좀 중난도 고난도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얘기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냥 뭐 650번 풀어주세요 하면 내가 풀어줄 수는 있지. 근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 650번 풀이를 들었으니까 이해는 돼. 근데 내가 왜 틀렸는지 너희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저거는 이해가 됐는데, 선생 풀이는 이해가 됐는데 내 풀이가 왜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나한테 맞는 풀이를 들었더라도 있잖아, 너희들이 왜 틀렸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 그렇게 풀 가능성이 생겨버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본인이 틀린 이유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뭐 어쨌든 여기서 설명하는 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에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공식 얘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딱 3개예요. 하나는 합의 법칙, 하나는 곱의 법칙, 하나는 여사건이라고 부르지. 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용어 하나만 좀 설명을 하자. 사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여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자, 일단은 사건이라는 용어, 저 용어 자체는 이 공통수학 1에서 등장하는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이제 확률을 배울 때 보통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고 용어가 있고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2개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행은 뭐냐면은 뭐 쓰진 않을 거야. 시행은 말 그대로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그 행위 하나를 시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대표를 뽑는다면은 대표를 뽑는 게 시행.
뭐 줄을 세운다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행위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부 다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뭐 시행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사건이 뭐냐면은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라고 먼저.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들이 있겠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1의 눈이 나온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6의 눈이 나온 사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잡을 수도 있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처럼 몇 개를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사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사건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용어로 넘어가자면은 집합이란 사실은 똑같아. 집합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여사건의 경우에서는 여집합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너희가 이제 알고 있는 용어로 바꿔주자면은 이 녀석을 보통 교과서,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이 뭐 한 5명 있고 여학생들이 한 3명 있다고 쳐보자. 너 맞나? 자, 이렇게 8명의 사람이 있어. 대표를 요 8명 중에서 대표를 3명 고른다고 쳐보자. 대표를 3명. 그러면은 그냥 8명 중 3명이니까 뭐 8C3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저 배운 사람들은. 그런데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2명인 거.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1명인 거. 여자가 3명인 거. 다 골라주면 되지. 맞죠? 근데 적어도 2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더 편해. 뭐 전체 경우의 수는 쉽게 8C3 나오잖아. 거기서 여자가 적어도 1명 있다. 그 반대는 여자가 없다. 남자 중 5명 뽑는 걸 찾아주자. 답은 8명 중 3명 뽑는 것 중에서 남자 5명 중 3명이 다 튀어나온 거는 제외합시다라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이거 너네 알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거는 언제도 방금 내 예시도 조합이었지 수년에서도 조합에서도 계속 매번 등장하는 거라 뭐 지금 미리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뭔가 어느 한 사건 A라고 부를게요. 이제 사건이 뭔지는 아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발생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 1, 2, 3, 4가 있어. 좀 애매하네. 자, 숫자 카드 1, 2, 3, 4가 있어. 이 4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방법의 수는 4, 3, 2.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녀석 1의 자리가 짝수인 또는 1의 자리가 뭐 2 또는 3인 뭐 라고 줬다고 치자. 그러면 사실 여기 먼저 2가지 해도 되는데 굳이 1의 자리가 2인 것 따로 3의 자리가 2인 것 따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3가지, 2가지. 그리고 여기는 몇 가지? 역시 3가지, 2가지. 그 6가지와 6가지를 뭐 해? 더해서 답을 12가지로 내잖아. 곱하는 게 아니라.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너희가 덧셈을 해왔던 그 녀석. 그 녀석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거고요. 고배 법칙은 이미 썼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냥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뭐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얼마? 24라고 답을 내잖아. 그치? 그때 4, 3, 2를 뭐해? 다 곱해주지. 왜 곱해? 2가지, 뭐 100의 자리에서 뭐가 나오는 사건, 10의 자리를 고르는 사건 또는 시행이라고 했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발생했어요? 우리가 찾으려는 경우의 수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의 자리를 고르고 그리고 10의 자리도 고르고 그리고 1의 자리도 골라줘야 그래야 세 자리 정수가 하나로 완성이 되지. 그럼 세 자리 수를 만들려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모두 다 동시에 모두 다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연이어
또는 잇따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요? 100의 자리를 고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의 자리도 그리고 1의 자리도 이어서 연이어서 바로 골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다? 곱합니다.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녀석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뿐이다. 그게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이야. 이건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상식이지 오히려. 알았죠?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다시 배우는 건 요거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이거 다 알지? 혹시 이거 쓸 사람 있나? 안 써도 되겠어? 안 써도 되겠어? 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단원,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진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개념 설명이기는 한데 공식 설명 느낌보다는 몇 개의 유형 설명이야. 그거 유형 딱 4개 있어요. 그 4개 설명하면 오늘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순혈할 거고 요즘. 자, 첫 번째 유형 뭐가 있냐면은 뭐부터 할까? 수형도, 색칠. 약수의 개수부터 하자. 잠깐만. 수형도, 색칠하는 약수의 개수가 이 유형에 들어가나? 그 다음에 지불 방법. 책 말고요. 내가 설명하는 순서야. 그래, 약수의 개수 들어가야 돼.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빠뜨린 게 없는 것 같아. 가자. 약수의 개수. 얘들아. 어떤 수가 있어. 뭐 24 또는 72처럼. 어떤 수가 있어.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예시로 갈까? 24의 약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뭐부터 해야 돼? 소인수분해부터 한다 맞죠?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P의 N승 곱하기 Q의 M승 곱하기 뭐 R의 M, N 뭐야 이거 뭐 해야 돼? M, N, L, L승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약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N 더하기 1 M 더하기 1 L 더하기 1 뭐 더 있다면 더. 지금은 요거까지밖에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곱해서 계산한다. 맞지? 다 계산할 줄 알죠? 몇 개예요? 4, 2, 8, 8개. 맞지? 자, 왜 이렇게 나온지는 알아? 왜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개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지 이해되시나? 왜 그래? 왜 n 더하기 1인데? 안 되면?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없지. 그냥 알려주니까 쓰잖아. 맞죠? 결국 약수는 24보다 좀 작은 수야. 근데 막 작은 뭐 21 같은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루고 있는 소인수들 중에서 더 적은 개수, 물론 같이 똑같은 개수만큼 가져도 되고 어쨌든 같은 거 포함해서 더 적게 가져야 돼. 이를 4개, 5개 가질 수는 없다고. 약수니까 맞지? 그러다 보니까 2를 3개 가지고 있는 24의 약수는 2를 가지고 2가 3개 있었잖아. 2를 가지고 안 가질래요. 2를 나는 포함 안 할래요. 약수는 포함 안 할래요. 하나 가질래요. 2개 가질래요. 3개 가질래요까지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잖아. 그 안 가질래요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더 생기는 거야. Q도 마찬가지야. 뭐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질까 말까. 하나가 있으면은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지. 맞니?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질까 말까. 안 가질래요? 하나 가질래요? 2개 가질래요? M개 가질래요?까지 생각하다 보니 M 플러스 1개, L 플러스 1개 이것들을 이제 P 몇 개 가질래? Q 몇 개 가질래? R 몇 개 가질래를 고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실 요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얘 때문이야. 너네 24의 약수의 개수는 8개인 거 다 알잖아. 약수의 총합 구해봐봐. 어떻게 할래? 요것 때문에 사실은 설명하는 거예요. 약수의 총합 얼마야? 답은 60이에요. 60.
뭐 어거지로 암산한 건데 하려면은 몇 줄, 한 줄, 두 줄만 쓰면 답이 바로 나옴.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없냐? 자, 요거 학교 시험에 되게 자주 물어본다. 여기 보면은 약수의 개수 유형이 금방 나올 거야. 아마 순서는 이 네 개가 먼저, 다른 게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약수의 개수 한번 찾아봐봐. 유형 몇 번이야? 유형 9번? 여기네. 여기 보면 약수의 개수 물어보죠. 여기 바로 다음번 문제 약수의 총합 나옵니다. 학교 시험 자주 물어봄. 알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부터 바로 설명할게요. 일단 이 녀석의 약수들 싹 다 나열해봐. 막 나열하지 말고 1부터 시작해서 2를 하나씩 늘려가 보자. 얘들 다 약수지. 3을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2가 없는 것부터 해서 2가 하나 있는 거, 2가 두 개 있는 거, 2가 세 개 있는 거까지 가보자. 자, 그럼 이제 빠뜨림 없이 다 썼지? 얘들을 다 더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약수의 총합 구하기입니다. 자, 그때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저 하나하나 계산해서 뭐 6, 뭐 12 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위에 거 4개, 밑에 거 4개를 묶어 봅시다. 위에 거 4개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이에요. 2, 3승이에요. 자, 근데 밑에 건 어때?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 3승 곱하기 묶어서 3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여기는 1 더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규칙 나오는 거야. 이게 뭔데? 자, 2가 3개가 있으면은 1부터 시작해서 2의 3승까지 싹 다 더해주세요. 3이 하나가 있으면은 1부터 시작해서 3의 1승까지 싹 다 더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그 소인수가 3의 제곱이 있었다면은 여기만 더하기 3의 제곱 써주면 돼. 자, 약수의 총합 구하기 공식처럼 들어간다. 어떻게 한다? 1부터 시작해서 P의 1승, P의 2승, 점점점, P의 N승까지. Q도 마찬가지 1부터 시작해서 Q를 하나씩 늘려가는 식으로 곱해. 1승도 쓸까? 그런 식으로 Q의 몇 승? M승까지. 1 더하기 R의 1승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R의 L승까지. 요게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이다. 꼭 기억해둬라. 아마 책에 다 설명 나와 있을 겁니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구하기. 오, 뭐야? MNL이네? 똑같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았죠? 알았죠? 꼭 기억하시오. 자주 물어봅니다. 알았죠? 처음 보는 사람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디로 갈 거냐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으로 갈 거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 및 금액의 수. 자, 예시처럼 바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어. 만원짜리부터 쓰자. 만원짜리가 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5,000원짜리가 두 장이 있어요. 1,000원짜리가 세 장이 있어요. 자, 그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골라보자. 얼마야? 결국 만원짜리가 한 장이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만원짜리를 낼까 말까? 두 가지. 5,000원짜리가 두 장이 있으면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5,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두 장. 총 세 가지. 맞죠? 그 다음 얘는 그럼 뭐겠어? 다.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약속을 잡고 간다. 문제마다 항상 약속을 하고 있을 거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 또는 금액의 수에는 마지막 문제 제일 마지막에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있지. 그 녀석을 항상 빼고 있을 거야. 알았죠? 그거는 지불하는 그 의미적인 접근이겠지. 그래서 0원은 뺀다. 그래서 1을 빼는 게 있을 뿐 그거 말고는 약속의 수는 동일합니다.
알았죠? 자, 이걸 설명하고 이 마이너스 1을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금액의 수를 설명하고 싶은 거지. 너네 금액의 수는 뭘 의미하냐면 5,000원짜리 2장만 내서 10,000원을 내는 거랑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서 10,000원을 내는 게 방법으로는 달라. 근데 금액으로는 사실은 똑같은 금액이잖아. 중복되잖아. 우리는 구별되는 금액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10,000원과 저 10,000원은 구분이 안 가거든. 똑같은 10,000원이라서. 그래서 금액의 수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갑니다. 금액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뭐 좀 교과서적인, 그냥 사전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냐면은 단위가 중복되는 경우. 말은 이제 책에서 한 거랑 내가 좀 다를 수 있다. 단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 한다? 낮은 단위로 환산 후 계산을 한다. 또는 그 계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중복되는 게 뭐야? 1,000원짜리 몇 장 있어요? 3장밖에 없어요. 바로 윗단위랑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즉 윗단위인 5,000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1,000원짜리는 말 그대로 1,000원짜리만의 역할이 있는 거야. 중복이 안 돼. 그런데 5,000원짜리가 2장 혹은 3장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10,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10,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충분히 많이 있죠. 많이 만들 수 있죠. 말이 안 나와. 오늘 왜 오버버 하냐? 그때는 중복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 환산을 합니다. 5,000원짜리가 몇 장? 얘가 2장, 얘가 2장, 4장. 1,000원짜리는 그대로. 그래서 답은 몇 가지예요? 5 곱하기 4. 물론 마이너스 1은 또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방법의 수는 23가지인데 금액의 수는 19가지밖에 안 돼. 알았음? 끝. 그게 지불하는 금액의 수입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별거 없죠? 그러면 남아있는 경우의 수의 유형은 또 뭐뭐 있냐면은 하나는 수형도, 하나는 색칠하는 방법이 있어.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좀 당겼어요. 요렇게 4개 딱 설명하고 나면 오늘 끝이에요. 별거 없죠? 오케이. 자, 수형도 요거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요. 얘랑 같은 이유로 중요한 게 좀 달라. 보통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도 있지. 그지? 수영도 시험 자주 나올 겁니다. 그것도 맞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은 3학년 때 확통이 필수지. 또는 2학년 때. 어쨌든 수능 교과목으로 필수지. 모든 학교에서 다 할 겁니다. 확통으로 넘어가도 또 나와. 약수의 총합 구하기는 솔직히 이번 1학기 기말고사가 끝이야. 공통수학 1에서 끝이 나는 거고 그냥 이번 시험에서 자주 나올 뿐인데 수영도는 나중에 계속 괴롭힐 거다. 너네.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에서도 또 나올 거고 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확률에서도 또 계속 등장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3학년들 막 확통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최근에 수영도 또 설명해 줬었어. 알았음? 뒷단원으로 확통에서 더 자주 등장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고1 거 중에서 나중에 뭐 고2, 고3이 됐을 때도 계속 너희들을 괴롭힐 녀석 몇 가지 중요하다 뭐 강조하잖아. 그 중에 하나 공통수학 1에서는 뭐 있었어? 뭐 나머지 정리. 또 뭐 있었냐? 내가 진짜 강조한 거. 최근에 배운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어제는 내가 그 말 안 했는데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인 너네가 언제 진짜 괴롭냐면은 딱 2번 만날 겁니다. 고2 1학기 대수. 대수 1학기 때. 아니 뭔 소리야. 1학기 중간고사 때. 지수로그 방정식 쪽 할 때 그때 많이 나와. 알았죠? 삼각함수 이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수열은 더 안 나오고 중간고사 범위인 지수로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수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고2 때 또 나와요. 2학년 2학기 미적분 1이라는 과목 배울 때
거기서 어느 단원이 있냐면은 도함수의 활용 3가 있어. 거기에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서 또 등장하는 게 실근의 부분의 분류. 고의를 진짜 많이들 틀리는 두 개. 알았음? 거기서 계속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원에서 고2 때까지, 고3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거 얘기해보세요 하면 하나 또 수영도야. 물론 뭐 여사건 이런 것들도 지웠지. 여사건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거의 기본 상식이 돼 있을 건데 수영도는 기본 상식이 안 돼. 어쨌든 자주 나오고 그런 것들 뭐 공통수학 2에서도 골라보세요 하면 뭐 산술기야 이런 것들이지 뭐. 유리무리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아무튼 알겠죠? 잘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수형도가 뭐냐? 수형도의 그 사전적인 의미. 한자로 된 용어를 설명을 하자면 수는 나무 숫자입니다. 나무 숫자, 형인가? 형태형인가? 아무튼 모양. 나무 모양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경우의 수 찾아가는 걸 수형도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 때나 막 나뭇가지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수형도는 언제 사용하는지 그거를 꼭 보셔야 돼. 앞 시행이 맞나 사건이 맞나 옛날엔 나 사건이라 설명했었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최근에 시행이라 했는데 시행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일단은 뭐 지금은 시행 사건 그 용어를 결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앞 시행의 결과에 따라 사건 앞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나왔느냐에 따라 이거겠죠. 뒷 시행의 경우의 수라고 할게. 경우의 수에 가 달라질 때. 자,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숫자 카드가 있어. 이번에는 0, 1, 2, 3, 4야. 아니야. 아, 그래. 하자. 자, 이거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수영도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경우 케이스 나누기기는 한데 수영도 느낌으로 설명해 줄게. 여기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세 자리만 할까? 세 자리 자연수를 정수를 만들 거야. 세 자리. 근데 정확하게는 짝수를 만들어 보자. 자, 그럼 뭐야? 1의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반드시 짝수. 근데 세 자리라서 뭐야? 100의 자리에 0 들어갈 수 없지. 맞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죠. 뭐? 얘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얘가 달라지지. 반대로 얘를 먼저 고민한다고 진짜 1의 자리를 0, 2, 4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0이 들어갔냐 2 또는 4가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지지. 뭐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때 쓰는 게 바로 수형도야.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케이스 나누기로 가기는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수형도 얘가 0일 때 찍, 2 또는 4가 들어갔을 때 뭐 찍, 찍 이러면서. 알았음?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00의 자리 먼저, 10의 자리 나중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거지. 그럼 얘가 0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100의 자리 먼저 고민하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맞죠? 얘가 2가 들어갔다. 그럼 100의 자리 쓸 수 있는 건 뭐다? 3 또는 4. 아, 1을 어디 갔냐? 1 또는 3 또는 4. 그때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려가는. 요걸 이제 수형도라고 불러요. 근데 저런 아무 문제에서나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예시를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약세 총합 좀 지울게. 수영도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를 골라주세요라고 하면은 자신의 모자가 아닌 남의 모자를 아침에 뭐 네 사람이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우산을 모두 들고 갔다. 퇴근 후 임의로 우산을 가져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우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갈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오케이?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형도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하나 갑시다. 모자. A가
흰색으로 풀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사람이야. 얘네들이 각자 자신의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갈 거야. 집에 돌아갈 때. 그때 그 뭐야 D 4명 해. 그때 그 각 사람들의 모자를 스몰 A, B, C, D를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A가 가져갈 수 있는 모자는 몇 개예요? 3개죠. B 또는 C 또는 D. 그럼 B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모르죠가 답이지. 왜? A가 B 거를 가져갔다면 얘가 쓸 수 있는 모자는 A, C, D 3개예요. 근데 만약에 A가 C 거를 가져갔다면 B가 쓸 수 있는 모자는 A, D 2개밖에 없잖아. 앞 시행의 결과가 B냐 C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졌지.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형도고, 그래서 수형도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A가 뭘 가져갔어? B 거를 가져갔을 때, C 거를 가져갔을 때, D 거를 가져갔을 때로 만든 다음, 그때 뒤에다가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뭐야? AD야? AC야? 이렇게. 그럼 이제 더 뻗어나가 보자. 여기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야? A, B 있었으니까 이제 CD 남았지. 맞지? 그럼 얘는 반드시 DC. BC 가져갔으면 남은 게 AD죠. 그래서 DA. BD 가져갔으면 남은 게 AC죠. 얘는 무조건 A, 얘는 무조건 C. CA를 가져갔다면 남은 모자 뭐야? BD. 그럼 얘는 DB. CD를 가져갔으면 남은 건 AB. 그럼 여기서는 A도 좋고 B도 좋아. 얘는 B, 얘는 A.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다? 수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몇 개? 총 3개, 3개, 9개 하고 끝나는 거지. 자, 그때 상식으로 알아두자. 한 명은 안 되겠지만 2명이 모였다.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고 남의 모자를 쓰는 방법은 크로스, 서로 상대방 거,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3명은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4명은요, 지금 했죠? 9가지 방법이 있고요. 정말 간혹이지만 5명짜리도 물어보기는 해. 그때는 뭐 4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2개 정도는 외우는 게 좋다. 자주 나오거든. 알았죠? 특히 5명짜리 44개. 수영도 언제 그리고 앉았어? 그러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알았음? 끝. 이게 이제 수형도. 마지막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기본적인 약속이 무조건 하나 들어갑니다. 그걸 이행하는 게 편해요. 알았죠? 기본적인 약속 뭐다? 문제에 대한 약속은 이거는 뭐 쓸 건 아닌데 문제에서 항상 서로 다른 뭐 8개, 4개의 영역에 4가지 색깔을, 8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한다고 할 때 그때 인접하는 영역에 있는 2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색칠한다 쳤을 때 이 2개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기는 빨간색 칠하면 안 돼. 노란 거 칠해야 돼.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이제 인접하는 영역을 부르는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부터 먼저 색칠을 해줍니다. 이걸 이행을 해줘야 너희들이 풀기가 간편해진다. 2번째, 그게 끝이 아니라 무슨 문제? 필요하다면 수형도를 섞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설명하면은 경우의 수라는 단원의 유형까지 말로는 설명이 끝났어. 이제 너희들이 풀어보고 뭐 몇 개는 맞아보고 몇 개는 틀려보겠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는 이거 따라가야 돼, 저는 저거 따라가야 돼를 지켜주는 문제지. 자, 여기까지 하면 경우의 수는 끝입니다. 경우의 수만 보면 그래서 저 4개만 잘 숙달해 놓으면 쉬워요. 뭐 나중에 뭐 2학년 때 수영도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냐 없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요번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골라보세요 하면은 경우의 수가 아니야. 순열조합이지. 특히 좋아.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이 아마 좀 요 단원, 대단원의 이름에서는 좀 중요한 녀석이 될 거고, 행렬은 진짜 별거 없고, 뭐 행렬은 방학 때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행렬은 진짜 개 쉬움. 오케이? 행렬은 진짜 쉬움. 설명할 게 없음. 그냥 덧셈 뺄셈 곱셈만 잘 하면 되는 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빠른 느낌이기는 한데 뭐 한 10분 풀다가 쉴 바에야 그냥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알았죠? 음. 카네이션 6송이,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습니다. 이 중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고요.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경우 수를 구해 보시오. 자, 가자. 일단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4, 22개의 꽃 송이들이 있다. 그치?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는데 장미 8개 중에 하나는 구분 안 해. 카네이션 6개 중에서도 서로 구분 안 해. 그 다음 뭐야? 백합 중에서도 구분을 안 하는데 그러면 A에 꽂을 수 있는 범위수는 뭐예요? 그건 단순히 생각하면 세 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 꽃병 B에다가 꽂을 9개를 꽂을 뭐 방법까지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장미를 꽂아가지고 남아있는 장미가 몇 개 중에 한 7개, 카네이션이 6개, 백합이 8개 있을 때 9개를 고르는 방법과 여기에 카네이션을 골라가지고 장미가 8송이, 카네이션이 5송이, 백합이 8송이 있을 때 9개를 고르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맞지? 그럼 결국 약간 무슨 느낌? 케이스 나눠주기 혹은 수형도 느낌으로 풀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요즘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쓸게. 꽃병 A에 장미를 꽂을 때, 카네이션을 꽂을 때, 백합을 꽂을 때로 나눠 가지고 B를 정하자. 알았죠? 다시 한번 여기는 장미가 몇 개? 장미 7개, 카네이션 6개, 백합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송이를 골라주세요. 13개, 21개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장미가 8송이, 카네이션이 5송이, 백합이 8송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장미가 8송이, 카네이션이 6송이, 백합이 7송이가 있습니다. 9개를 골라봅시다. 자, 어떻게 골라줄까? 약간 무슨 느낌이야? 또 노가다죠. 맞죠? 요 안에서 9개 고르는 방법 어떻게 고를래? 여보세요? 어떻게 할래? 자네. 어떻게 할래?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골라야 되잖아. 근데 이 꽃과는 이걸 내가 늦게 봤구나. 다른 종류의 꽃들이네. 그럼 장미는 안 된다 맞지? 여기 카네이션 안 되고 여기 백합은 안 되고 요 중에서 9송이 고르는 방법 어떻게 할래? 뭐 하나하나 하는 거지 맞지? 6, 3부터 시작해서 5, 2 미쳤나 봐. 5, 4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0, 9는 안 되네. 1, 8까지. 맞나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여기서는 뭐야? 8개니까, 9개니까 8, 1, 7, 2부터 시작해서 1, 8까지 갈 수 있겠네. 또 여기서는 8, 1, 7, 2부터 시작해서 3, 6까지 갈 수 있겠다. 맞지? 몇 개? 7가지 방법, 8가지 방법, 6가지 방법 더해주면 되니까 몇 개야? 15, 21, 21가지 방법이 나오겠네. 다들 맞아? 어디가? 맨 밑에. 어이씨, 6개네. 내가 왜 7개라고 했지? 6가지. 그럼 총 20가지 방법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끝. 오케이. 뭐야? 노가다. 그래서 이게 중상위권 학생들일수록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학생들이 꼭 나한테 질문하는 놈들이 생겨요. 선생님, 그렇게밖에 푸는 방법이 없어요? 아닐 때도 있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 내가 놓쳤을 때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노가다성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방금 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 우리가 순열 조합을 배우고 나면은 뭐 NP, R 곱하기 뭐 C, 뭐 곱하기 뭐 이거 막 팩토리얼 곱하기 막 하잖아. 그때 그거를 막 이제 풀고 나면은 꼭 이제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저거 뭐라고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그 곱하기였던 그 풀이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좋지. 근데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알았죠? 자, 1361번 나가보자. 어느 한 개의 가격이 2,000원, 3,000원, 5,000원인 총 3종류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녀석들을 합해서 얼마? 3만 원어치 사는 방법을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뭐야? 노트는 X, Y, Z 개를 썼다고 치자. 뭐 합해서 세 종류의 노트를 합해서 총 10권을 사고 그때 3만 원이라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10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네. 그럼 이 상태로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다. 맞지? 일종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귀찮으니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천을 나눠버리자. 000 다 빼자. 그래서 2x 플러스 3y 플러스 5z가 얼마? 30이 되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도 뭐야? 일종의 수용도가 나와야 되지. x부터 고민할래? g부터 고민할래? 라고 물어보면은 지수가 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얘네들은 1승인데 2승이 된다거나 혹은 지금처럼 개수가 큰 놈들이 있다면 그 놈을 먼저 골라주세요. 왜? 그게 몇 개가 안 나뉘니까. 여기서 30을 만드는 방법 얘만 가지고 30을 만드는 방법 1에서 뭐 6까지 갈 수 있잖아. 얘만 놓고 보면 6까지는 갈 수 있잖아. 뭐 실제로 오겠지만. 근데 얘를 놓고 보면 1부터 15까지 가야 돼. 15개의 경우 갈래? 한 6가지 걸로 갈래? 당연히 6개가 낫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거고요. 두 번째, 세 종류의 노트가 적어도 하나, 최소 하나는 포함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0부터 출발은 못하고 1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다? 5까지만 갈 수 있다. 6이 되는 순간 30 끝났잖아. 그래서 XY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일단 첫 번째, Y에다가 아무렇게나 1, 2, 3, 4, 5, 6 넣어줄 수 없어. 없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자. 일단은 G가 1이면은 더해서 5. 그럼 얘네들 가지고 얼마? 25를 만들어야 됩니다. 25는 무슨 수? 홀수잖아. 근데 얘는 반드시 짝수여야 하거든. EX라서. 그래서 얘네들을 뭘로 잡아줘? 홀수로만 나오게 Y를 짝수로 잡으면 안 되겠다. 맞지? Y는 무조건 홀수. 1, 3, 5, 7 이런 식으로. 8은 당연히 안 될 거고. 8은 짝수구나 어차피. 그래서 일종의 수형도 그려가는 방법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얘가 1이면은 여기 X로 넘어가면 얼마야? 3일은 3. 22 만들어야 되니까 11부터 시작하는 거지. Y가 3이 되면은 9. 얘는 16 만들어야 되니까 8. 2 커지니까 3 줄어드네. 2 커지니까 3 줄어드네. 2 커지니까 3 줄어드네. 그런 식으로 수형도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얘네가 짝수란 것만 생각해서 Y를 잘 골라주기만 하면 사실은 X는 생각 안 해도 되겠다. 맞지? 대신에 X가 0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만 잘 판단을 하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가 2가 돼도 마찬가지야. 5, 20. 그럼 여기는 몇 개? 얼마? 20을 만들면 됩니다.
20은 짝수네. 얘가 짝수니까 얘들은 오히려 이번에는 뭐? 짝수가 돼야겠네. 20보다 작은 짝수. 그럼 뭐야? 2부터 시작해서 4, 6, 8까지 갈 수 있겠다. 맞지? 미쳤나 보다. 6까지 갈 수 있겠다. 맞지? 세 가지 나오고 맞게 계산했으니 x는 알아서 잘 정해져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3, 3호 15. 그러면 얼마? 여기서도 15를 만들어야 되고 그는 홀수인데 얘가 짝수니까 얘는 이번에는 또 홀수네. 그래서 어디까지? 1, 3까지 갈 수 있겠다. 맞지? 역시 5가 되면 지 혼자 15 채워버렸으니까 x가 0일 거거든. 두 개. 4면은 20, 10 만들어냅니다. 짝수, 짝수, 짝수. 2, 4는 안 되네. 뭐야? 이거 끝이네. 2. 그 다음 마지막 5가 되면은 얼마? 1, 1 뭐 밖에 없겠지. 알았죠? 몇 개야? 4, 3, 2, 1, 1, 11개? 11개.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답은 안 낸다. 65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Y대 연세대네요. 연세대 학종 수시에 지원한 65. 지원한 5명의 수험생 ABCD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넣고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난 후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전부 다 바보같이 다 남의 거 가져간다. 방법수는 44. 외우라고 했었지. 그 문제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거 만은 내가 저 언제 만들고 왔어? 외워주세요. 알았죠? 근데 지금은 답은 45올 거예요. 뭐야? 이 5명의 지원자 중 한 놈만 자기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잘 가져가네. 그럼 그게 누구야? 5명 중 1명. 그러나서 나머지는 뭐다? 수용도. 뭐? 남의 거. 그래서 몇 개? 4명이서 4개의 자기소개서를 본인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가져가는 방법에서 어디 있어? 9. 그래서 찍찍 45. 알았죠? 그 한 명이 당첨이 아니라 합격하겠군. 아무튼 됐죠? 다음은 45 외워주시고 다음 그림 같은 6면체의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따라서 움직여서 E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최단 경로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막 2번 만에 가는 거를 찾아주세요가 뭐야 이거? 아 6면체구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찾자. 그럼 A에서 출발해보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B, C, D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E에 도착하진 않았어요. 그럼 B를 거쳤다가 가는 방법은 E로 다이렉트로 가도 상관은 없지. 근데 다른 점들을 들리지 마세요는 없잖아. 그럼 A에서 B를 갔다가 C로 가도 좋고 D로 가도 좋지. C, D. 됐죠? E로 바로 가도 좋고. 그럼 어쨌든 여기서 아직까지는 덜 끝났네. C를 갔다면은 어때? 다이렉트로 이제 E로 바로 끝나도 좋아. 근데 한 번 더 D를 갔다가 E를 가도 좋지.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 E로 가든 C를 거쳤다가 E로 가든. 됐니? 그럼 이제 나머지 거 찾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방법은 똑같지 않겠냐? 맞죠? 불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4개네. 전체 12가지 영어의 수. 됐음?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네. 그래서 아까 44가지 이거 아예 못 그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A 다음에 B 거. 오케이? A 거를 고를 때 B 거를 가져가냐 C, D, E 거를 가져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B 거는 따로 생각해줘야 되고 C 거는 따로 생각해줘야 돼. A가 B 거 가져간 거, B 모자. 그리고 A가 C 모자를 간 것까지는 따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D, E는 C 거랑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A가 B의 모자를 가져갔을 때 경우 수용도를 찾고 C를 가져간 거를 찾은 다음에 그 C에다가는 곱하기 3 해주면 나오기는 해요. 뭔 말 알? 자, 어쨌든 가자. 뭐야? 76번. 예? 68번이야? 15예요? 아, 뭐야? 4개가 아니네. 1개, 2개, 3개, 4개, 5개네. 아이씨. 이걸 못 봤어. 5개네요. 15개. 땡큐. 됐죠? 끝. 76번 가보자. 수지는 A에서 출발해서 펜을 떼지 않고 한 번에 다음 그림 같이. 자, 그럼 위쪽 꽃잎, 아래쪽 꽃잎. 꽃잎이라 부를게. 위쪽 꽃잎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거 타고 내려가서 아래쪽 꽃잎 그리러 가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위쪽 꽃잎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서는 뭐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일단 보통 설명할 때 전체적인 꽃잎부터 한 번 가기 시작하면 그 꽃잎 끝나고 와야 되지.
맞지?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이 꽃잎들을 순서 정해주세요. 3팩토리얼. 팩토리얼 알 거니까 뭐 쓸게. 또는 그냥 321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안에서 이 꽃잎을 그릴 건데 시계 방향으로 그릴래? 반시계 방향으로 그릴래?까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나서 내려가는 방법은 오직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똑같겠지. 그거를 이제 뭐 해주세요? 다 곱해주세요. 그래서 얼마야? 6, 8, 48. 48의 제곱. 64니까 뭐 이쯤 되겠지. 아유, 아파라.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설명 잘 안 하죠. 그럼 어떻게 그리기 시작하느냐? 아직까지 팩토리얼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A에서부터 위에 꽃잎을 그리는 건 맞는데 A에서 출발하는 방향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중 어디로 갈래? 6개 중 하나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를 딱 골라서 출발을 하고 나면 한 바퀴 돌아야 되지. 그러면 이 경로 몇 개 이제 남았어? 4개가 남았네. 그래서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 삥 그려.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게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2개 남지. 2개.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48의 제곱이긴 해요. 알았죠? 뭐 그거는 뭐 뭘 쓰세요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어차피 팩토리를 알고 있다면은 첫 번째 풀이도 상관이 없는 풀이라서. 86번으로 가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개수를 찾으세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 뭔 소리야? 10의 자리, 1의 자리, 두 자리 자연수를 고르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고르세요 하면은 9 곱하기 10 해서 90 되겠지만 지금은 뭐 해주세요? 2의 배수이다. 다른 말로 짝수라고 합니다. 짝수를 고르려면은 뭐 해야 돼? 여기에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짝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얘는 10의 자리에서는 6의 약수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1, 2, 3, 6, 4개 중 하나다. 제한 조건이 들어왔으니까 그 제한 조건 생각해서 10에 들어있는 4가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0 포함 0, 2, 4, 6, 8, 5개 곱해서 20개 끝. 개 쉽네요. 됐나요? 다음 97번으로 가보자. 원래 숫자 카드 중에 고르세요 하면 좀 더 지저분해지는데 없더라. 자, 그리고 이게 요거는 내가 그냥 기본 상식 얘기하려고. 공약수들은 어떤 수야? 최대 공약수의 보다 작은 놈. 근데 어떻게 작아? 약수. 그래서 공약수들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야. 이게 상식 해주려고 한 거야. 그러면은 공배수들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뭐야? 당연히 최소 공배수, 제일 작은 공배수를 찾았으니까 그 놈들보다 더 큰 놈들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막 큰 게 아니라 최소 공배수가 2라 그래서 막 3, 4, 5 나오는 게 아니라 배수의 형태로 커지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예. 그래서 일단은 뭐가 필요합니다? 최대 공약수 필요합니다. 맞죠? 자, 일단 첫 번째 설명하고 싶은 건 노란 부분. 두 번째,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빨리 찾는 방법,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알았죠? 혹시 이거 쓴 사람들은 뭐 틀렸다, 이건 아닌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소인수분해를 하세요, 각각. 12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해주면 뭐야? 자, 소인수분해를 하라고 할 때도 또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왜 하고 앉았어? 오케이? 소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게 빨라? 120을 큼직큼직하게 두 개로 쪼개 곱하기로. 12 곱하기 10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럼 12는 2제곱 곱하기 3의 1승이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 바로 나오잖아. 맞죠? 예. 그러고 얼마? 300? 300은 뭐 100 곱하기 3도 좋고 10 곱하기 30도 좋고 뭐 15 곱하기 20도 좋고 오케이? 어쨌든 해주고 나면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제곱 아닙니까? 맞죠? 됐죠? 그러나면 이제 이 녀석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얘들아. 최대 공약수는 당연히 뭐로 가면 돼? 공통되는 약수 중에 제일 큰 거. 최소 공배수는 오케이? 이게 제일 빠르다. 수가 커질수록 오히려 이게 빨라.
24, 72 정도는 너네가 아니라 원래 하던 그 방법이 더 빠르겠지만. 알았음? 그래요. 어제든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어차피 약속에서 찾을 거니까 2의 제곱, 3의 1승, 5의 1승. 그럼 약속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3 곱하기 2 곱하기 2. 원래는 3, 4, 12. 근데 이번에 또 뭐야? 세 번째 설명. 아유, 힘들어. 5의 배수 찾으래. 그럼 다른 말로 뭐다? 적어도 하나의 5를 가지고. 자, 이걸 설명한 이유가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알았죠?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빠르다? 만약에 이 문제라면 3 곱하기 2 곱하기 4 중에서 5가 아예 없는 3 곱하기 2개를 빼는 게 제일 빨라. 나중에는. 알았죠? 오케이? 근데 지금은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는 무조건 가질 거야 라고 해놓고 3 곱하기 2 해도 되기는 하지만 원래 풀이는 뭐라고?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5를 안 가진 3 곱하기 2를 빼는 게 원래 풀이기는 해. 알았지? 나중을 위해서는 밑에 게 넣어놨다. 지금은 6으로 가자. 알았지? 3 곱하기 2로 가자. 끝! 자, 뭐 설명할 게 있으면 쓸 거 있으면 써주세요. 알았죠? 뭐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공배수다라던가 혹은 공약수,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 자체도 소인수분에서부터 출발하자라던가 뭐 그다음 마지막 답을 구하는 진짜 이 문제의 목적에 대한 저 여사건처럼 푸는 거. 적어도 하나의 오를 가진다라고 해석되는 것도 쓰려면 쓰든가. 알았죠? 이거는 뭐 아까랑 너무 똑같아서 그냥 바로 갈게요. 1000원짜리 3개, 5000원짜리 X개, 만원짜리 2개. 다시. 만원짜리 2개, 5000원짜리 X개, 1000원짜리 3개. 3개? 3개. 그때 1부터 어쩌고저쩌고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줬네. 방법의 수 어떻게 계산해? 3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4. 그게 59가, 두 개야? 세정인데? 만원짜리 2개인데? 아, 네.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요걸 밑으로 썼어요. 알았죠? 문제가 바뀐 줄. 이거 맞지, 문제? 3x2 맞지? 맞지? 오케이. 잘못 풀었니, 혹시? 아니야? 오케이. 빼기 1까지 해서 59개. 그럼 얘가 60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야? 12. 5. x는 4. 됐죠?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주세요. 뭐야? 중복되지. 얘가 지금 4개나 됐으니까 중복되지. 여기는 1000짜리 3장밖에 없으니까 중복이 안 되지. 그러면은 여기만 환산. 그럼 만약에 여기도 중복되면은 만원짜리도 1000원으로 내리고 5000원짜리도 1000원으로 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 중복된다면. 얼마야 그래서? 5000원짜리가 몇 개인 거야? 8개네? 답은 뭐야? 9 곱하기 4에서 끝내지 말고 0원 집을 빼. 그래서 답은 35개. 됐죠? 맞았죠? 맞았죠? 오케이. 1505번 가보, 이거는 좀 이따 하자. 1511번 먼저 하고 오자. 다음 그림과 같이 A, B, C, D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을 가지고 일부를 써도 좋고 전부 다 써도 좋고 어쨌든 색칠을 할 건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거 칠해주세요. B, C는 다른 색 칠해줘야 돼요. 뭐 A, B 다른 거 칠해줘야 돼요. A, D도 다른 거 칠해줘야 돼요. 근데 BD는 인접한 건 아니지. 이렇게 모서리로 만나고 있는 거는 인접한 게 아닙니다. BD 빨강 칠해놓으면 구분 됩니다. AC도 마찬가지. 맞죠? 자, 어쨌든 칠해보자. 그때 뭐 하라 그랬어? 수형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뭐 한다? 많이 인접한 거거든. 큰 A부터 꼭 해야 된다? 아닙니다. 큰 영역부터 한다가 아니야. 크더라도 인접한 영역이 적으면 걔부터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당연히 어디부터? 당연히 어디부터? A부터. 모든 영역에 다 인접했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얘는 어떻게 돌리자 그래서 A부터 시작하고 그때
하나 정했다고 치면은 반시계든 시계든 한쪽 방향을 돌려야지. A 같다, B 같다, D 같다, C 같다 이러면 더 어려워진다. 알았죠? 그래서 A, B, C, D 반시계 순서로 돌린다고 치자.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네 가지 색 중에 아무거나 칠해도 됩니다. 그럼 B를 칠 때는 뭐 해주세요? A랑은 다른 색을 칠해줘야 되니까 3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C를 칠할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A랑은 인접 안 했으니까 A에 칠한 색을 다시 써도 좋습니다. B에 칠한 색깔 한 개만 피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3개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D에 칠할 때 문제가 생기지. 왜? A, C가 똑같은 노란색 칠했다면 3가지를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A에는 노란색 칠했는데 C에 빨간색을 칠했다면 D에는 2개밖에 못 쓰잖아. 얘가 달라졌네? 맞죠? 그럼 뭐다? 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었으니 수용도로 넘어가는 거야. 그때 수용도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C가 누구야? 그래서부터 수용도 그리는 거지. A랑 같은 색을 칠할 거니 A랑 다른 색을 칠할 거니 A랑 다른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3가지 아닙니다. 2가지입니다. 맞죠? 왜요? 원래 B랑 다른 색 칠한 거 문제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 A랑 다른 색을 칠할 거예요는 내가 잡은 추가적인 약속. 2가지 색깔 다 피해줘야지. 2개. A와 같은 색을 칠해주세요. 방법의 수는 A 거 그대로 4 쓰는 게 아니야. 이거 가끔 이런 애들 있던데 A는 뭔지 모르겠지만 4개 중 하나를 칠했으니 그 색깔 하나. 그러고 나면 여기는 몇 개? 3개 남았고 여기는 몇 개? 2개 남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 곱한 36과 이렇게 쭈르륵 곱한 48을 둘 다 더해줘야지. 답은 84. 오케이? 이게 1511번 답입니다. 뭐요? 수영도도 쓰고 뭐도 하고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당연히 따라. 오케이? 넘어도 되겠나요? 되겠나요? 예. 다음 마지막 1505번으로 가자. 요거는 사실 이 유형 자체에 대한 얘기인데 확통 배운다고 했잖아. 확통. 저기 저도 썼네. 확통 배운다고 했잖아. 확통으로 넘어가면 풀이 달라진다. 나는 특히나 확통에서 배우는 풀이를 더 많이 써요. 일부러 더 써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은 뭐 특별한 게 있나? 아니요.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 뭐 학교마다 배우는 게 다른지 선생마다 다른지 어쨌든 그때 배워야 되는데 뭐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풀이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를 오늘 설명하는 풀이를 확통 때도 써도 되는데 나는 보통 검산용어로 사용해요. 자, 뭐냐면 기본 경로부터 가자. 원래 너네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풀이가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야. 최단 경로면은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지만 않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 위로만 가면 돼. 다시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과 위로만. 그러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111 씁니다. 이게 뭐야? 방법의 수야. 결국 이전까지 가는 방법의 수 1, 이전까지 가는 방법의 수 1, 이전까지 가는 방법의 수 다 1. 오케이? 위로 가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겠지. 근데 요점 결국 밑에서 올라오는 거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랑 2개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들을 더해서 2라고 쓰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겠어? 2 2개 더해서 3, 2 2개 더해서 3, 2 2개 더해서 6, 2 2개 더해서 4. 답은 10. 이렇게 내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뭐 사각형이 좀 더 커지거나 심지어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사용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경로가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키워만 보자. A에서 B로 갈 거야. 그래도 결국 방법은 뭐다? 오른쪽 위로만 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 전부 다 1111. 위로도 1111 써놓고 나서 여기는 둘이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3, 4, 6, 4, 5, 10, 15, 15, 20, 15, 35, 35, 답은 70. 이렇게 내면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중간에 뭐도 넣어보자. 장애물도 한번 씹어 넣어보자. 지워. 장애물도 한번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자 원래 A에서 B로 갈 건데 원래 경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 방금 문제처럼 시시가에
근데 중간에 홍수가 산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불이 빵 나서 여기를 못 지나가. 그래서 여기 경로를 지운 이 장애물 문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도 방법은 똑같아. 어때? 111. 대신에 여기 2, 3까지 변한 거 없는데, 자, 여기 써보자. 방법의 수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지. 그지? 올라오는 게 없지. 그럼 옆에 것만 쓰면 되는 거야. 얘도 4, 9, 8, 9, 17, 34가지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가끔 이렇게 푸시는 선생 혹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경로가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자. 거기서 대신에 반드시 이 점을 피해가야 되는데 그 점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이거를 계산해서 빼는 걸로 생각하자 하는 방법도 맞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장애물이 2개 이상 등장한 거죠. 그 문제에서 오히려 힘들어져. 그래서 나는 이 풀이 잘 안 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려고 해요. 알았죠? 오케이? 맞는지 확인이나 해볼까? 10에서 36 빼니까 34 맞죠? 알았죠? 그러면 이 문제 어디로 가면 돼? A에서 B로 오른쪽 아래로만 가면 되네. 아래 오른쪽 더해서 2 더해서 3 4 5 여기는 더해서 3 맞죠? 여기 게 없잖아. 여기는 7 여기는 12 7 19 7 26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요게 중학교 때 배우는 문제고 확통 때 이 문제 또 나와. 그때 새로운 풀이 하나 추가가 될 건데 그 풀이를 최대한 연습을 하되 평소에 숙제하거나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 써도 좋고 이거를 검산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2가지 풀이 다 쓴 다음에 알겠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빠이. 그럼 오늘 숙제 여러 가지 부등식 쪽에 조금 문제가 남아있죠. 그거랑 경우의 수에 어디 갔어? 1525번까지.